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저는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평범한 20대 여성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립니다. 화면이 흐려져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만은 반드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님께, 그리고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께 이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눈을 뜨자마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통령님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님께 평안을 주세요. 대통령님이 외로우시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십니다. 매일 밤 울면서 잠듭니다. 대통령님, 저는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도저히 믿기지 않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발 어제 본 뉴스가 꿈이었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핸드폰을 듭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대통령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숨이 막힙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 시작, 검찰총장 시절의 대통령님. 대통령님, 저는 대통령님을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교 2학년 20살이었습니다. 전공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뉴스도 잘 보지 않았습니다. 투표도 귀찮아서 안 할까 생각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연히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님을 처음 봤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윗사람의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만을 따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리모컨을 든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와, 저런 사람이 정말 있구나. 저런 공직자가 진짜 존재하는구나.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대통령님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대통령님의 과거 행적, 대통령님이 검사로서 해오신 일들, 대통령님의 철학과 신념을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대통령님은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대통령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이런 분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학교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분 알아? 검찰총장인데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진짜 멋있어. 권력한테도 안 굴복해. 처음에 친구들은 시큰둥했습니다. 정치인, 검사, 다 똑같지 뭐. 그냥 쇼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대통령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얼마나 원칙을 지키시는 분인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인지 알렸습니다.
그러다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 자리에서 사퇴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기숙사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사퇴를 해야 하지? 왜 좋은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지? 이 나라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분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친구들과 소주를 마시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아? 저런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당해야 해? 친구들도 함께 분노해졌습니다. 함께 슬퍼해졌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신 그날. 그리고 2021년 대통령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숙사방에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기뻐서 뛰어올랐습니다. 옆방 룸메이트가 놀라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야, 무슨 일이야? 문을 열어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나온대. 진짜 나온대. 룸메이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많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진짜? 와, 너 소원 이뤄지겠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다. 진짜 드디어다.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이 나라가 정말 바뀔 수 있어. 그날부터 저는 대통령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정치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 하나하나를 프린트해서 밑줄 치며 읽었습니다. 대통령님의 연설 영상을 다운받아서 반복해서 봤습니다. 출퇴근길에도 밥 먹으면서도 대통령님 영상을 봤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번 선거 진짜 중요해요. 윤석열 후보 꼭 찍으셔야 해요. 부모님은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정치에 관심이 없더니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제 진심을 느끼셨는지 경청해 주셨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서 친척 어른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큰아버지, 윤석열 후보 아세요?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이번에 꼭 찍으셔야 해요. 처음에는 애가 정치를 뭘 알아 하시던 어른들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대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심지어 중학교 친구들까지 다 연락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대통령님의 공약과 철학을 공유했습니다. 얘들아, 제발 이번에 투표 꼭 하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한 번만 찾아봐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아껴서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을 담아 보냈습니다. SNS에 매일 대통령님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제가 가진 모든 계정에 올렸습니다. 대통령님의 공약을 정리해서 대통령님의 과거 행적을 정리해서 왜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써서 올렸습니다. 유세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어디든 갈 수 있으면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유세장을 찾아갔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얼어도 발이 시려도 대통령님을 보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통령님이 나타나시면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손뼉을 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연설을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진짜다. 이분은 쇼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구나. 유세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저씨, 아줌마들, 그리고 저 같은 청년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님을 믿었습니다. 모두가 대통령님께 이 나라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가,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나와줘서 고맙구나. 우리 윤석열 후보 꼭 대통령 돼야 하는데.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꼭 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선거일, 그 운명의 날. 2022년 3월 9일. 저는 평생 이 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늦잠을 자는데 그날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너무 떨렸습니다. 너무 설렜습니다. 오늘이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제 한 표로 이 나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특별한 날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바뀌는 날이야. 힘내자. 투표소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투표소 앞에 도착해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게 해주세요. 제 한 표가 이 나라를 바꾸는데 쓰이게 해주세요. 투표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떨렸습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커튼을 치고 투표용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 이름을 봤습니다. 윤석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세장에서 목 터져라 외치던 순간들, 친구들에게 대통령님을 알리던 순간들, 밤늦게까지 공약을 공부하던 순간들. 도장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을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대통령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딱.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아직 나갈 수 없습니다. 투표용지를 접고 기표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 투표소를 나오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동과 떨림과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속이 너무 떨려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TV 앞에 앉았습니다. 개표 방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 후보가 앞섰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안 돼, 제발.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중반부터 박빙이었습니다. 숫자가 조금씩 바뀔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앞서다가 뒤처지고 또 앞서고 또 뒤처지고. 저는 TV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새벽이 되었습니다. 점점 대통령님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차이가 조금씩 벌어졌습니다. 이길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드디어 당선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됐어. 됐어. 이겼어. 방 안에서 뛰어올랐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 당선됐어요. 윤석열 후보가 이겼어요. 부모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내가 그렇게 응원하더니 이겼구나. 친구들 단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진짜 해냈어. 친구들도 환호했습니다. 와, 진짜 이겼네. 너 소원 이뤄졌다.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승리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뉴스를 봤습니다. 대통령님의 당선 소감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나라가 바뀌는구나. 드디어 제대로 된 대통령님을 모시게 되는구나. 앞으로가 기대된다. 희망이 보인다. 대통령으로서의 시간들, 그 자랑스러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셨습니다. 취임식을 생중계로 봤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선서하시는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제가 뽑은 분이 대통령이 되셨어. 내가 응원한 분이 이 나라를 이끌게 되셨어. 대통령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셨습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뉴스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구나. 이게 진짜 약속을 지키는 거구나.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밤늦게 가셨을 때 저는 TV를 보며 울었습니다. 대통령님도 힘드실 텐데, 대통령님도 슬프실 텐데 국민 곁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경제를 살리려 애쓰셨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시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시고 일자리를 만들려 노력하셨습니다. 뉴스에서 대통령님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하셔야 해요. 외교 무대에서도 당당하셨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영어로 당당하게 연설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정말 멋있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야, 우리 대통령 미국 가서 연설한 거 봤어? 진짜 대단하지 않아? 친구들도 인정했습니다. 와, 진짜 잘하시네. 너 덕분에 나도 관심 갖게 됐어.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대통령님 정말 잘하시죠? 우리가 정말 잘 뽑았죠? 부모님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딸 말이 맞았구나.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일 뉴스를 챙겨봤습니다. 대통령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 제가 응원한 대통령이 정말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악몽 같은 현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에서 대통령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통령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치니까 그럴 수도 있지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인신공격, 모욕, 비방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속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 정책을 비판하면 되지. 왜 사람 자체를 공격하는 거야? 탄핵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하지만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대통령님을 탄핵하려 했습니다. 계엄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뉴스를 보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해제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저는 대통령님을 믿었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국민을 배신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빌미로 대통령님을 내란죄로 몰았습니다. 내란죄라니. 나라를 지키려 한 대통령을, 헌법을 수호하려 한 대통령을 내란죄로 몬다니. 구속. 그날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9일 대통령님께서 구속되셨습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듣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일이야? 대통령님이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 왜? 친구가 달려왔습니다. 야,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저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그날 집에 갔습니다. 학교에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대통령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을 왜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야? 이게 법치국가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룸메이트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딸, 괜찮니? 뉴스 봤어. 많이 속상하겠구나. 부모님 목소리를 듣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대통령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억울하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대통령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습니까? 나라를 지키려 하신 것이 죄입니까?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 제발 대통령님을 지켜주세요. 대통령님께 힘을 주세요. 대통령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지 않게 해주세요. 대통령님이 외로우시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부당한 일을 막아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정의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이 눈물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웁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대통령님을 지켜주세요. 학교 가는 길에도 기도합니다. 수업 듣다가도 기도합니다. 밥 먹다가도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생각이 나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저는 가장 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대통령님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그곳에서 건강하시게 해주세요. 잘 주무시게 해주세요. 식사 잘하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통령님께서 너무 외로우시지 않게 해주세요. 대통령님께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시게 해주세요. 우리 국민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해주세요. 하나님, 진실을 밝혀주세요. 대통령님의 결백을 증명해주세요. 대통령님을 모함하는 자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통령님을 하루빨리 석방시켜주세요. 제발요, 제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흐릅니다. 매일 밤 눈물을 흘립니다. 베개가 눈물로 젖습니다. 때로는 소리내어 울기도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합니다. 룸메이트가 걱정합니다. 너 요즘 매일 울어. 이러다 몸 상하겠어. 좀 쉬어. 하지만 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쉽니까? 대통령님이 그곳에 계신데. 대통령님이 고통받고 계신데. 대통령님, 제 마음을 들어주세요.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 나라를 지키려 하신 것이 죄입니까? 헌법을 수호하려 한 것이 죄입니까?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것이 죄입니까? 대통령님은 죄가 없습니다. 대통령님은 결백합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국민들은 압니다. 대통령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대통령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국민이 수백만 명입니다. 우리는 매일 대통령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대통령님, 건강하십시오. 그곳에서 건강 잘 챙기십시오. 식사 잘하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몸 관리 잘하십시오. 대통령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음 굳게 드십시오.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빛이 옵니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그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의 약속, 저의 다짐. 대통령님, 저는 약속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그날까지 저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저는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이 나라에 다시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시는 그날, 저는 태극기를 들고 가장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목이 터져라, 대통령님 만세! 를 외치겠습니다. 그날을 상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쁨의 눈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헌신, 대통령님께서 지켜주신 법과 정에 저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석방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는 20살 국민 올림. 2025년 10월 19일.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님 만세.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